네, 오늘 이 시간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섹터와 거기에 걸맞는 탑픽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먼저 김대진 자문역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심 업종을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먼저 가볼 쪽은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죠.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자력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 심리가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뭐 이 내용부터 저희가 짚어볼까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갖다가 공식 선언하면서 원전 종주국 미국의 기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수준보다 4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향후 25년 안에 신규 원전 300기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초대형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배경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 그리고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현실적인 전략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발표 이후에 글로벌 원자력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글로벌 원전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보면 유럽 쪽도 그렇고요. 탈원전 쪽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그런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뭔가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는 뭐 계속해서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던 독일은 최근에 정책 전환 방침을 2위에 공식 통보를 했고요. 벨기에 역시 원전 수명 연장에 나섰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선도국인 덴마크조차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기존 원전 재가동과 신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네. 영국 역시 원자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급변하는 에너지 수급 환경과 AI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AI 패권 경쟁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추세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원자력 급증, 어떤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뭔가 움직임들이 좀 있죠. 예, 맞습니다.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동시에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의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안보와 미래 기술의 기반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각국이 원전 관련된 로드맵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일 겁니다. 워낙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SMR에 대한 뭔가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어떤 새로운 기술의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이죠. 건설 기간이 짧고 자본 부담이 적은 데다가 단계적으로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서 막대한 자금 조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특히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과 같이 특정 산업단지의 맞춤 에너지 솔루션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개 이상의 SMR이 개발 중에 있으면서 미국을 선두로 유럽 그리고 러시아, 중국까지 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에도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을 상당히 의미 있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두고 보면은 원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훨씬 더 해외 시장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국내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부품 장비 기업들이 많고요. 부품 장비 기업들의 어떤 정밀도와 안정성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해외에서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연료, 소재, 핵심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이 산업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원자력 산업 안에서도 국가별로 강점이 있는 만큼 투자 전략도 거기에 맞게 글로벌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먼저 김대준 자문역과 함께 원자력 에너지 관련된 섹터 왜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지 요모조모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전문가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원자력 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세요? 긍정적이실까요? 네, 저도 김대준 전문가님처럼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AI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 그리고 탄소 중립의 달성은 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지만 이 원전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대준 자문역이 제시한 원전 관련 섹터의 투자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자력 관련주 안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죠. 탑픽은 어디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탑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볼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무래도 대장주격으로 저희가 많이 거론을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5월에만 지금 보면 40% 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예.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초부터 체코 두코반이 발전의 본계약을 앞두고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5월 들어서 글로벌 원전의 부활 흐름이 본격화되자 한 달 동안에 약 40% 넘게 상승하면서 원전 대장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현재는 단기 고점권에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이 미 행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분위기가 급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 앞서 말씀하셨던 소형 모듈 원자료 관련해서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더라고요. 원자력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자력 트렌드의 핵심에 있는 SMR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에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SMR용 주요 기자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두산 SMR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설립을 해서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우디 이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건지 사우디에서의 공급 계약 수주 이슈도 있습니다. 글로벌 입지를 보다 탄탄하게 다져가는 그런 경로로 좀 봐도 될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복합 화력 발전소와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형 터빈을 기기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쉽게 말해 터빈은 대형 선풍기 날개처럼 증기나 가스의 힘을 받아가지고 회전하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핵심 장치인데요. 특히 두산은 최근 5년간 글로벌 초대형 스팀 터빈 시장에서 누적 수주 기준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가스 복합 발전소 2곳에 스팀 터빈과 발전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고
총 3,400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사우디 내 핵심 전력 사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하면서 중동 내에서도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대준 전문가의 관심 섹터였던 원자력 쪽에서의 첫 번째 탑픽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 주가 전략을 세워봐야 합니다. 그간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인지 잠깐 쉬어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하는 게 맞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정이 뭐 하향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기술적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향후의 투자 포인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MR, 소형 모듈 원자료의 수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뉴 스케일 파워 향 수주가 올해 안에 12기에서 20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자, 둘째는 미국 데이터 센터와 가스 터빈을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약 4.5 기가와트 규모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셋째, 체코 포함해서 동유럽과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서 8기 이상 수주 가능성이 있고요. 자,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선정해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네. 자, PSR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자, 미국의 GE 베르노바 또는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 같은 피어 그룹과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PSR이 1.6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들 기업과 상대 비교 시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장기 목표가는 5만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림목 매수 전략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대준 자문역의 탑픽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해서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탑픽은 어디일지도 궁금해집니다. 바로 공개하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오클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 상장한 원전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클로는 어떤 부분들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보죠. 예. 네. 오클로는 미국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 기업입니다. 자, SMR 핵 연료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기술로 인해 가지고 SMR 기업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다만 아직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해에도 5개월 만에 무려 5배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할 때 증시 조정을 받을 때는 3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했죠. 오. 자,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크게 오르면서 다시 자, 바닥에서 3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지금 현재는 $50 중후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AI 기술 정말 빅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빅테크들의 관심이 또 상당한 상황이죠. 오클로도 최근 오픈 AI의 CEO죠. 지금 뭐 샘 얼트먼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더 유명해졌다,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SMR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죠. 빌 게이츠는 차세대 SMR 기업인 테라파워에 직접적으로 대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자, 오픈 AISM 울트만 역시 오클로에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약 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6일에는 지분을 추가적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이처럼 빅테크뿐만 아니라 핵심 인사들까지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SMR 시장의 안정성과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수력원자력과 4세대 SMR 기술 관련해서 또 협약 체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의를 좀 지닌다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오클로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사는 오클로가 개발 중인 SMR의 설계 그리고 보조 설비 공급망 구축, 시공성 평가 같은 다양한 사업화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자, 한수원은 이를 통해서 국내 SMR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갖다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모저모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뭐 얘기를 해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본 것처럼 미 정부가 원전 부활에 좀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뭐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오클록이긴 한데 SMR 기술을 또 주력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강점이 충분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주가 전망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오클러는 이제 사용 후 연료를 갖다가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다시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서 빠른 건설과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현재는 2027년 말에 미국 아이다호 부지의 첫 SMR 배치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샘 알트만과 같이 AI 산업에서도 핵심 인사가 개인적으로 몇천억 갖다가 투자했다는 점만 봐도 AI 시대 에너지 시장에 핵심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주가 동향이 약간 이제 급등락이 좀 있었던 부분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 고민이 되실 법도 하거든요. 주가 접근,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다 보세요? 예, 오클로는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해외 주식이라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섣불리 따라 붙기보다는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죠. 현재 어느 가격이 가장 매수에 적합하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샘 알트먼이 지난 5월 6일 날 매수한 이후에 그때 한 약 28달러쯤에 매수를 했는데 단기간에 이제 더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또 이제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인허가 절차 여부와 같은 그런 주요 변수들, 수급적인 변수를 다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면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찾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필살기 고수 외전 이 시간 먼저 김대준 전문가와 함께 관심주로 원전 관련된 두 가지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